네, 그래서 지금까지요, 소스 분석을 통해서 몇 가지 뭐 패턴 추가라든지 로직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이제 뭔가 이제 소스를 변경했다 그러면은, 신규로 일단은 컴파일을 좀 다시 하셔야지 원하는 새로운 파일들, 실행 파일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는요, 공개용인 자바 컴파일러 안트를 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C에서 비유하자면 뭐 GCC라든지 CC 컴파일러 있죠. 이런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안트는 어떤 역할이냐, 그래서 패키지가 여러가지 뭐 함수를 사용하는 것들을 좀 갖다 쓰는 것들이 좀 많다 그러시면은 사실 컴파일러 때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관련 패키지 위치를 일일이 윈도우 커맨드 창에서 일일이 다 클래스 위치라는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마치 뭐 C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C도 이제 사이즈가 좀 커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make처럼 해서 컴파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설정 파일들을 만들어놔서 이 make 파일을 통해서 컴파일을 자동적으로 쭉 진행하죠. 그래서 안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설정 도움을 주는 파일, 즉 build.xml을 이용을 해서요, 여러가지 패키지 위치를 이 안에다 다 적어놓고, 그쵸, 안트 명령을 치시면은 자동적으로 build.xml을 인식해서 컴파일이 되는 그런 과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트는요, 공격이 되면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구글에서 안트 다운로드 하시면은 아파치 이쪽 사이트에서 받으시거나, 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일단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안트 뭐 1.6이라든지 1.70, 그죠? 그래서 받으신 다음에 압축만 푸시면 됩니다. 그렇죠? 별도로 설치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D 밑에 아파치 안트 1.6.5, 그쵸? 그래서 그 디렉토리 열으시면은 뭐 bin, docs, etc 라이브러리, 기타 여러 가지 파일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압축을 푸시면은 이 파일들이, 즉 안트가 어느 위치든지 다 인식이 되도록 설정 파일을 좀 변경하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보시면은 교재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환경 변수에서요, 그쵸? 첫 번째 일단 안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바에서도요, developed kit이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미 설명드린 부분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바 홈 써놓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JDK를 C 밑에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자바 밑에 JDK 1.6.0 언더바 12 밑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놨고요. 그쵸? 반드시 그래야지 자바 디벨롭드 킷이 설치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앞쪽 보신 안트 위치를 이번에는 패스란, 그쵸? 요 변수 쪽 가시면은 패스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맨 뒷줄에다가 세미콜론,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아파치 안트 1.65, 그 다음에 빈까지 위치를 지정해 주시고 시스템을 리부팅 하시면 될 것 같죠. 그쵸? 리부팅 하신 다음에 테스트 방법은, 그쵸, 윈도우 커맨드 잘 띄우시고 위치는 일단 상관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은 자바 버전, 자바가 제대로 인식이 되느냐, 그쵸? 또 하나는 컴파일러인 안트를 하셔갖고, 그쵸, 에러 메시지, 즉 build.xml doesn't exist, 그런 파일이 없다 현재 위치에, 이렇게 나오시면 정상적으로 자바 및 안트, 그쵸, 설치 및 설정이 정상적으로 되신 것들이죠.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안트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JDK, 자바 디벨로퍼 킷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 뭐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구글에서 JDK 다운로드 하시면은 썬사, 솔라리스사로 접속하셔가지고 아마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방법은 안트 치시면은 build.xml doesn't exist 하시면 정상적으로 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컴파일 위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디폴트로 C 밑에 파로스 3.2.13 소스 밑에 일단은 소스를 다 갖다 두시면 그 밑에 보시면은요, 파로스 밑에 가시면은, 그쵸, 파로스 밑에 가시면 빌드라는 디렉토리 있습니다. 즉 build.xml이 위치한 그곳까지 일단은 가셔갖고 여기서 컴파일 하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마찬가지로요, 그쵸, 명령 프롬프트에서 그 위치로 한번 이동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C 밑에 파로스 아스트렉에서 그쪽 디렉토리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파로스 밑에 가시면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빌드 라이브러리 소스, 그래서 이 안에서 빌드로 가시면은
하시면은, 그쵸. 그래서 위치가 파로스 3.2.13 소스 파로스 빌드 밑에 가시면 즉 build.xml이 위치한 곳으로 가셔서 컴파일 하신다. 컴파일 방법은 윈도우 커맨드 창을 이용하신다. 그 다음에 여기서 ant 아까 적용됐기 때문에 ant 치시면은 컴파일이 쭉 되죠. 일단은 먼저 기존 걸 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에러가 떨어지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에러가 나오는데 사소한 것들은 뭐 상관없이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그쵸? 저 같은 경우도 일단은 문자열 셋이 맞지 않아서 에러가 발생되는데 정상적으로 딱 되시면은 그쵸? make tr 하시면 쭉 카피가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시면은 자르가 즉 자바 그죠? 실행 파일 확장자죠. 뭐뭐.자르로 끝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컴파일한 새로 만든 것들이 어디 들어가나요? C 밑에 파로스 3.2.13 소스 밑에 파로스 밑에 빌드 밑에 가시면은 파로스라는 디렉토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파로스.자르 그쵸? 그래서 기존에 아마 실행 파일 그냥 설치하신 그것들을 클릭하시면은 기존 파일이고요. 지금 새로 컴파일한 것들은 요 위치에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위치에 있는 것들을 클릭하셔야지만 신규로 만드신 파로스를 그쵸? 띄우실 수가 있겠죠. 직접 뭐 클릭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 커맨드 쉘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빌드죠 위치가 그래서 빌드 밑에 파로스가 있기 때문에 파로스로 이동하시고요. 여기서 자바를 이용하겠다. 그리고 자르 확장자 자르죠. 그래서 파로스.자르 하셔도 그쵸 직접 클릭하는 것과 동일하게 콘솔에서 직접 이제 파로스를 이렇게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쵸? 이거 부분들 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컴파일 할 때는 반드시 윈도우 커맨드션에서 이 빌드 밑에 가시면 build.xml이 위치한 곳에서 컴파일 해야 된다. 그 부분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고. 네, 그럼 ant, 즉 ant가 컴파일할 때 사용하는 설정 파일의 build.xml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루트 엘리멘트 해갖고요. 그 고유한 이름들을 적는 프로젝트라는 그런 필드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위에 뭐 여러가지 속성을 정의할 수 있는 프로퍼티라는 필드, 그 다음에 특정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소스 위치라든지 기타 사용할 함수 위치 있죠. 이런 것들은 패스. 실제 타겟은 작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뭐 디렉토리를 만들겠느냐, 디렉토리를 삭제하겠느냐, 이런 타겟 엘리먼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젝트 네임을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dir은 어떤 폴더 같은 것들을 적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달러라 같은 거 쓰고 베이스 dir 미리 정의가 되어 있어야겠죠. 어떤 위치에 소스가 있더라. 그 다음에 클래스 파일이 있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프로퍼티, 네임, 밸류로 각각 쓸 수가 있는데 실제 build.xml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 밑에 파로스 3.2.13 소스 밑에 파로스 밑에 빌드였죠. 여기서 보시면은 바로 build.xml 있고 그렇죠. 여기서 뭐 멤버장 같은 걸 열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젝트 고유한 이름을 파로스 ng라고 써놨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즉 거기는 소스 디렉토리, 빌드 디렉토리, dis 디렉토리가 있더라. 그 위치는 실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그리고 타겟은 아까 보시면은 실제 실행할 어떤 행동들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아마 딜리트라는 것 같아요. 그죠? 딜리트 디렉토리 어디요? $dist 위에 선언되어 있죠? 아, 이 파로스 혹시 디렉토리 했으면은 그거를 삭제하는구나. 그 다음에 빌드를 삭제하는구나. 그 다음에 make dir 윈도우 명령어죠? 아, 빌드라는 즉 디렉토리를 생성하는구나. 그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은 뭐 make dir 카피해 갖고 여러 가지 미리 그 소스 폰 그 위치에서 뭐 카피한다든지 복사해서 여러 가지 파일들을 쭉 만듭니다. 그쵸? 카피의 거의 동일한 형태고요.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은 자르 파일을 만들겠다. 어느 위치에다가요? dist 아마 파로스라는 디렉토리 밑에다가 파로스.java 그 다음에 빌드 그래서 빌드는 아마 여러가지 클래스 위치라는 이런 것들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파일들 최종 컴파일된 내가 새로 수정한 파일들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뭐 말씀드린 데 주의할 것은 ant를 실제 명령어를 실행할 위치는 어디냐. 그래서 build.xml에 있는 파로스 3.2.13 소스의 파로스의 빌드 밑에 즉 build.xml에 있는 그 위치에서 ant라는 명령을 윈도우 커맨드 쉘에 치셔야 된다. 최종 결과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쵸? 맨 끝에 보시면 자르 쪽 있죠?
그리고 빌드 아래 보시면 parse.zar가 새로 생성이 됩니다. 그쵸? 이 파일을 클릭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탐색기 잠깐 보시면은 빌드 가시면 parse.zar란 parse 디렉터리 안에 parse.zar가 새로 생성이 되어 있겠죠. 요거를 클릭하셔야 되고요. 혹시 저 같은 경우 지금 떠 있기 때문에 두 개는 동시에 못 띄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만 띄우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이렇게 윈도우 창에서 하시던지 또는 직접 이제 parse.zar을 클릭하셔가지고 실행하실 수가 있다. 그 부분들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실제 하나를 소스를 추가를 해서 컴파일하는 과정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SQL 인젝션 핑거프린팅 패턴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잠깐 소스를 보시면은요, 위치가 이렇게 있죠. 프로그램 밑에 가시면은 테스트 어딨나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젝션 핑거프린트. 테스트 인젝션 SQL 핑거프린트 자바입니다. 그죠? 그래서 메모장 같은 거로 열어보시면은, 그죠? 상단에 함수 선언, 그 다음이 공격 패턴들 선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들, 에러 메시지들 쭉 정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일단은 없습니다. 상당히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추가하는 그런 과정들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뭐 MS SQL, 그쵸?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 쪽 사이트가 MySQL 쓴다. 그런 것도 지금 전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에러 메시지는 탐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그렇다면 이제 그런 패턴들이 어디 있느냐? 그것들을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구글을 잠깐 띄워주시면요. 구글에서 검색도 클릭하십시오. 구글 핵 데이터베이스로 일단은 키워드를 잡으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요. 아마 첫 번째 링크에 구글 해킹 책을 냈던 작가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johnny ihackstuff.com이라는 그쪽 사이트인데 첫 번째 링크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구글 해킹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되고요. 가시면은 즉 여러가지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쭉 다 나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에러와 관련된 것들이 바로 에러 메시지라는 부분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 파로스는 실제 4개밖에 안 되는데 적어도 여기 있는 구글 해킹에서 찾고 있는 이런 에러 문자는 다 정의를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MySQL을 좀 추가하고 싶다. 이걸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구글에서 요 문자리 검색되는 것들을 실제 서핑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 저희는 바로 요 문자를 추가하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좀 이제 힘드시겠지만은 여기 있는 문자열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메모장에 일단 저장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그쵸. 메모장에 일단 저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확인했던 소스 테스트 인젝션 SQL 핑거프린팅 소스죠. 어떻게 하면 일단은 그 에러 문자를 추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신 다음에 기존 거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패턴 에러 ODBC 1, 2가 있는데 2를 일단은 복사하시고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일단은 고유한 명이 좀 돼야 됩니다. 뭐냐면은 에러 ODBC 1, 2 그 다음에 2가 2개 있죠. 이렇게 되면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유한 명칭을 쓰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3를 좀 바꿔놓겠습니다. 그렇죠? 3를 바꿔놓고 그 다음에 아까 저장했던 메모장에 저장했던 문자 첫 번째 것 이거를 잠깐 컨트롤 C 카피하신 다음에 코멘트 처리 소스에서는요 슬래시 두 개는 이제 소스랑 상관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슬래시 하시고 요 안에다가 일단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는 소스 컴파일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추가한 ODBC3 있죠. 이 라인에서 기존 것들을 일단은 삭제하시면 되겠죠. 삭제하시고 조금 전에 저희가 구글 해킹 데이터베이스에 얻었던 요 가운데 더블 쿼테이션 가운데 문자열만 컨트롤 C 복사하셔가지고 교차 추가하시는 것들이죠.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4개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5개가 일단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의 이름은 고유한 명칭인 패턴 에라 ODBC3로 됐습니다. 이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패턴을 추가했으면 그 패턴을 일단 탐지할 근거도 마찬가지로 좀 만들어 주셔야겠죠. 패턴 ODBC3라고 일단은 이름을 기억하시고요. 탐지 근거는 맨 거의 끝에 있었죠, 소스. 그래서 소스 밑으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셔갖고 ODBC 1, 2 있는 쪽 가시면은, 예, 아마도 패턴, 체크 리절트에서 아까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렸어요. 탐지 근거 쪽에서 매치 바디 패턴 ODBC 1, 2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 뒤에다가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마도 여기까지가 한 블럭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5화 조건이기 때문에 매치 바담 패티 여기서부터 해서 SB까지 그죠? 컨트롤 C 복사하시고 또는 해야 되겠죠? 5화 조건이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컨트롤 V 붙여넣으시고 고유한 이름이 저희가 어떻게 줬나요? 상단 보시면 ODBC 1, 2, 3 됐겠죠? 그래서 1 그쵸? ODBC 1, 2 그 다음에 그쵸? 고유한 이름 줬던 게 3번이었죠? 네, 이렇게 하시고 저장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에러 문자들을 쭉 저장을 하셨다. 그래서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신기로 추가할 패턴들을 고유한 이름을 주셔갖고 그 문자들을 넣고요. 그 다음에 탐지 근거를 세우기 위해서 보통 소스 끝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쭉 가셔가지고 그 관련된 부분에다가 추가를 했다. 그래서 원래 그 같은 부분들이 ODBC 1, 2, 3 있는 부분인데 거기다가 요거 두 개, 파이프 두 개가 5화 조건이었죠. 5화 두 개 넣고 기존에 썼던 것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쵸? ODBC 3로 바꿔준다. 그쵸? 다 끝났으면 이제 컴파일 하셔야겠죠. 저장 버튼 누르시고 컴파일을 하겠습니다. 그쵸? 이 위치가 지금 어딘가요? 즉 build.xml이 있는 위치에서 여기서 ant를 딱 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추가한 에러 문자를 혹시 중간에 문제가 있는 점들을 바로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상 없이 추가를 했네요. 그죠? 그래서 결과물은 어디요? 파로스.점 자료에 들어갔습니다. 그쵸? 네, 일단 들어갔고 일단 패턴을 추가해서 정상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테스트를 한번 거치셔야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어떻게 거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기존에 SQL 인젝션 설명드릴 때 모의 사이트를 설치했습니다. 그죠? 키아 팹샵이라는 모의 사이트 설치했는데 그 위치가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카바도 KAVADO 밑에 키아 팹샵이었죠. 거기서 보시면은 index.asp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한번 저희가 추가 에러 문자를 넣어서 공격을 해서 탐지가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파일을 열으신 다음에 어디다 넣으시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자를 아까 자바에다 추가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타이틀 부분 있죠? 거기다 일단 넣으세요. 그래서 이런 문자이다. 그러면은 우라 0021에서 SQL 커맨드를 일단은 타이틀은 HTML 태그에서 요 웹브라우저 상단의 제목 부분이죠. 일단 넣습니다. 그렇죠? 넣고 일단은 마찬가지 소스를 일단은 저장하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파로스 신규로 생성한 그 파로스를 실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일단은 체크오프하세요. 룰들은.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추가했던 SQL 인젝션 핑거프린팅만 체크를 하시고요. 처음에 크롤 그쵸. 크롤은 즉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겠죠. 파로스 자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쉘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로스 점 자료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쪽 사이트를 검사를 하겠다. 그렇죠. 데이터가 안 넘을 때는 프락시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겠죠. 도구에서 인터넷 옵션, 연결, 랜 설정 그래서 그쵸. 프락시를 일단 설정해 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데이터가 쭉 넘어오죠. 그래서 먼저 해당 도메인 선택하시고 오른쪽 판 누르시면은 스파이더라고 해서 크롤을 먼저 하시게 되는 것들이죠. 즉 URL에 존재하는 파일과 디렉토리를 가져오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되고요. 하나 주의할 것들은 그 파러스라는 것들이 공격 패턴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공격 패턴들이 예를 들어서 특정 URL에다가 뭐 점검하겠다 던지시면은 공격 패턴들 제가 관리하지 않는 사이트 같은 것들은 외부에서 어떻게 보면 공격으로 오인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관리하신 사이트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금 크롤했죠? 사이트의 구조, 그죠? 파악하는 것들. 이거는 사실 공격과 상관없고요. 사용자가 한번 뭐 5사람이 들어와서 그죠? 클릭하는, 좀 빠르게 클릭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격과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어널라이즈에서 뭐 스캔하실 때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로컬 그런 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먼저 클롤 하시고, 그죠? 로컬 룩백이다 하시면은 여기다 직접 이제 어널라이즈에서 스캔 올을 하시면은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스캔 올 하실 때 반드시 주의할 것들이 다른 사이트 공격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이 관리하는 그런 사이트만 돌리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롤 하시고 두 번째 이제 공격하시게 되면은 아마 index.asp 쪽에서 일단은 무조건 저희가 문자를 일단 넣어놨기 때문에 공격하던 안 하던 일단은 탐지가 될 겁니다. 즉 index.asp에 그죠? 이런 에러 문자에 들었기 때문에 SQL 인젝션, 핑거프린팅 이쪽에서 저희가 무조건 탐지하도록 그렇게 탐지 근거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무조건 탐지해야 된다. 즉 에러 문자를 추가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확인이 되더라. 그런 식으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정 이제 패턴을 추가할 때 주의사항, 뭐 일단 절차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고유한 이름을 떠는 패턴을 추가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고유한 이름으로 작성한 패턴에 대한 탐지 근거를 만드셔야 된다. 거의 소스 맨 마지막에 있다. 그리고 컴파일을 통해서 안트죠? 안트를 통해서 에러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자신이 관리한 사이트에다가 그 패턴을 넣고 정말로 탐지되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작성한 패턴들이 정상적으로 탐지되더라. 그렇게 확인하시는 그런 부분들이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 검사 패턴 추가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검사 같은 것들은요, 기존에 일단 룰을 약간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각각 고유한 패턴 던지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들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어떤 룰이든지 직접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표적으로 특정 웹페이지에 이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즉 사설 IP 주소 검색과 동일한 로직이 있다고 일단은 번뜩 그쵸 머릿속에 좀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설 IP 검색 로직을 보시면은 크롤 하시고요. URL에서 페이지 디렉토리 정보 가져옵니다. 그죠? 그리고 공격 패턴 필요 없죠. 수신 데이터에서 바디 데이터에서 저장된 바디 데이터를 기존 정의된 IP 대역과 비교를 해서 있다고 그러면은 리포팅.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패턴을 즉 사설 IP 대역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로 할당을 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저기 지금 보시면은 플러긴 쪽 가시면은요. 테스트 프라이빗 IP 디스크로즈라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테스트 인포 프라이빗 어드레스 디스크로즈 자바입니다. 그래서 소스를 잠깐 보시면은 상단에 함수 선언 그 다음에 패턴들이 여기 추가가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요것만 즉 지금 사설 IP 대역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찾으시는 로직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름을 이거를 뭐 getName을 disclosure IP private IP disclosure가 아니라 주민등록 번호 노출로 바꾸시면 되는데 저희는 좀 따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룰은 가만두고요. 즉 요 테스트 info private disclosure 자바를 그대로 두고 룰을 하나 더 추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네, 요거를요 하나 복사를 하시죠. 컨트롤 C 하셔갖고 컨트롤 V. 그쵸? 이렇게 하나 사본 하나 만드시고 이 이름 어떻게 바꾸시느냐,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테스트 아까 인포 저기 프라이빗 IP였죠. 그거를 SSN disclose.java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죠? 이름을 바꾸시고 네, 이 소스를 한번 열어볼까요? 이제 무조건 사실 이렇게 파일만 추가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 몇 가지 좀 수정을 하실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 상단 보시면은 예, 함수 호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보시면요, 그 함수 호출된 다음에 첫 번째 보시면은 바로 요 부분이 이름이 됩니다. 지금 아마 테스트 인포 네, private IP 아마 디스크로저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시냐, 지금 파일 이름과 동일하게 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예, 파일 이름과 동일하게 예, 매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파일 이름이 지금 테스트 인포 SSN 디스크로저죠. 그래서 테스트 인포 SSN dis 크로저.java. 그렇죠? 그래서 파일 이름을 요 아래다 이렇게 해서 원래의 private IP인 것을 이렇게 파일 이름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기존 룰을 변경하지 않고요, 신규로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을 갖다가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test info ssn disclose.java로 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는 패턴들을 좀 만드셔야겠죠. 그래서 기존 것들은 일단은 예, 이렇게 코멘트 일단 막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새로운 소스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죠? 예, 그래서 기존 지금 사설 IP 대역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일단 코멘트 하시고, 즉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일단은 패턴을 추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이냐 보시면은 사설 IP 대역이 아니라 주민 등록번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자리 숫자 6자리, 그 다음에 그 뒷번호가 마이너스 되고요. 그 다음에 뭐 1 또는 2, 뭐 요즘 애들은 일단 3, 4가 되는데, 일단 뭐 어른들 일단 주민 등록번호만 확인한다 일단 과정을 통해서 앞에 6자리,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자리가 1 또는 2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숫자 6자리가 들어오면 무조건 탐지한다는 예, 그런 패턴들을 추가하십니다. 그죠? 이름은 그냥 동일하게 놔두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예, 패턴 프라이빗 IP 놔두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get id입니다. 예, 구현 id 값, 즉 번호 값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쭉 소스를 확인해 보시면 아마 10번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10번으로 일단은 할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get name은 주민등록번호 노출해 놨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뭐 설명들 이런 것도 바꾸시면 되겠죠. 그리고 카테고리도 마찬가지로 인포메이션 게더링 그룹에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에 잠깐 보시면 다시 기존에 그냥 고유한 이름들을 갖다 썼기 때문에 밑에 탐지근 거는 바꿀 필요가 없겠죠. 저희가 이름을 바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패턴 프라이빗 IP 탐지 근거가 밑으로 쭉 가시면은 여기 돼 있죠. 저희가 바꾸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 그냥 탐지 근거가 이렇게 있구나, 그것만 일단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장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요, 예, 빌드, 즉 build.xml 쪽에서 ant를 일단은 입력을 하시면은 컴파일이 쭉 되겠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뭔가 지금 에러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에러 문자를 잠깐 보시면은 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냐면은 즉 요거는 뭐 아까 이제 문자를 에러 셋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 컴파일 안 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고요. 밑에서 보시면 세 번째 에러 쪽 보시면은 스캐너의 프로그램 밑에 사본 테스트 인포 프라이빗 디스크로저.java래요. 아까 저희가 요 파일을 컨트롤 C 컨트롤 그죠 V 해서
파일 하나 추가했었죠. 근데 이게 지금 확장자가 자바이기 때문에 이것도 특정 룰로 일단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아마 룰과 충돌이 나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 이름들을 그쵸, 뒤에다가 실제 자바가 아니라 그냥 java.old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바 파일이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제거를 하고요. 다시 한번 컴파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nt 이거는 문자 에러셋 스킵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죠? 이제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그쵸? 그리고 위치는 여기죠. 파러스.점 자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빌드이기 때문에 cd 파러스로 이동하고요. 여기서 자바 그래서 자르를 실행하였다. 파러스.점 자르를. 그럼 기존에 사설 IP 범위 때 책에서는 지금 교재에서는요 사설 IP 그 룰 자체를 변경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추가한 거죠. 새로요. 정말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룹은 인포메이션 게더링이었고요. 기존에 교재에서는 요 지금 프라이빗 IP 디스크로저 값 요 소스 자체를 변경하는 건데 저희는 추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그 번호 룰 아이디 10번으로 줘서 주민등록번호 노출이라고 일단은 할당을 해 줬겠죠. 그래서 다시 PPT로 좀 돌아오면요. 그쵸. 원본 일단은 파일을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나 만들어 넣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름은 테스트 info ssn discro.java 그리고 기존 그 파일을 열어서 처음에 상단에서 그쵸 요 첫 번째 줄인 원래 private IP 그 값을 파일 이름과 동일하게 매치를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사설 IP 대역인 요 부분들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해서 주민등록 번호 노출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을 추가한다. 그리고 탐지근거는 사실 요 지금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변경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ID 값은 실제 룰에서 사용하지 않는 ID 즉 번호 값을 확인하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10번을 할당했다. 그 다음에 getName을 바꾸고 여러가지 솔루션, 디스크립션 그런 것들 한글화 처리한다. 그리고 컴파일에서 이상 없으면은 보신 것처럼 해서 스캔 팔레 쪽에서 기존 프라이빗 IP 디스크로 놔두고 새로운 주민등록 번호라는 노출이라는 그런 룰을 생성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 걸 놔두시고 새로운 룰을 또 추가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테스트 인포 ssn 디스크로저 인포메이션 게더링 룰에 주민등록번호 노출. 그럼 마찬가지로 그 추가를 하셨으면은 정말로 정상적으로 탐지되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모의 사이트 키아 펩샵 그 위치로 가셔갖고 index.sp를 여십시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타이틀 부분을 주민등록 패턴인 1111 그 다음에 105 1911 예를 들어서 그쵸 맞죠? 앞에 6자리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1 또는요 2 그 다음에 전체 7자리 그쵸 이런 패턴들이 일단은 강제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스캐너에서 먼저 첫 번째가 크롤 그죠 URL 수집 먼저 하시고 두 번째 나머지 룰들은 다 체크 오프 하시고 지금 주민등록번호 노출 룰만 체크를 하셔가지고 검사를 하시면 아마 탐지가 정상으로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좀 바꿨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노출 지금 워닝 로우죠 이것도 하이로 바꾸면 되겠죠. 자 소스에서 그 다음에 어떤 번호가 노출됐냐 이런 번호가 노출됐고 위치는 어디다 이런 식으로 신규로 주민등록번호 검사 패턴을 추가하시고 컴파일 테스트 과정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